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식재료비 및 간식비, 직원식대 사용 현황에 대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법을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 식재료비 및 간식비, 직원식대 사용 현황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서 요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시설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 그리고 직원식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우리가 매월 파악해서 이 식재료비와 간식비 그리고 직원식대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페널티가 없도록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식재료비 및 간식비와 직원식대의 관리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저희가 이 엑셀 파일 하나만 작성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작성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이 서식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서식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는 당월 식재료비 및 간식비 입금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월 식재료비와 간식비에 대한 사용액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월 식재료비와 간식비 입금액 대비 그 달에 사용한 식재료비 및 간식비 액수를 파악을 해서 그 차액을 파악하게 되면, 그 차액을 가지고 그 다음 달에 그 차액을 포함한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나가는,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이 내용을 이제 이따가 작성을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요 차액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액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게 이 차액이 마이너스 수준이 아니라 플러스 수준으로 차액이 발생을 했다. 즉 남았다. 돈이, 식재료비가 남았다. 그리고 직원 식대가 남았다. 그렇다고 할 때에는, 첫째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식재료, 즉 식사와 간식의 수준이 낮았다,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금액 대비 사용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사용한 식사의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직원식대까지 남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직원식대가 남았다고 한다는 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단가만큼 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쓰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단가가 높게 책정이 돼 있든지, 아니면 직원이 어르신의 그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가지고서 식사를 한 것으로도 유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의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남았고 직원 식대마저도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직원이 식사를 더 많이 하는 수준이거든요.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결국엔 직원 식대도 남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어르신의 식재료비를 가지고 함께 사용해서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재료비와 간식비 그리고 직원 식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내용을 회계업체에다가 맡겨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회계업체 같은 경우들은 지금 영수증,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당근을 샀단 말이에요. 그 당근을 샀는데 그 당근이 직원 식사에 들어가는 당근인지 아니면 입소자에게 들어가는 당근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시설에서 직접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계 자체를 회계 사무실을 통해서 맡기게 되면은 그 정확도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고, 특히나 직원 식대와
입소자의 식재료비 및 간식비에 대한 관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현실, 지금 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시설들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비율적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나누는 것도 없이 그냥 식재료비에 대한 사용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추후에 아마 시군구에서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할 것이고, 더불어서 몇 년 전에 이미 식재료비와 간식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된 시설이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지금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서는, 우리 시설에서는 이 식재료비 및 간식비와 직원 식대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도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요 도표대로 우리가 지금 그 회계를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시군구에서 이 회계 자료를 들여다본다든지 또는 요 내용만, 이 파일의 내용만 가지고 본다고 할 때에도 식재료비와 간식비 그리고 직원 식대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저희 케어스토리 시설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식재료비 및 간식비 그리고 직원 식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작성해 보실 텐데, 지금 우리가 시점이 2019년 9월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 9월 시점부터 작성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둔다 하더라도 시군구에서는 본인들도 이 관리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관리하고 있는 현황, 이런 파일을 보고 서식을 보고서야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제시해서 보여드리면 시군구에서는 오히려 배우는 입장일 거고, 그리고 여기 시설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식재료비 및 간식비 그리고 직원 식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현황을 보고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증빙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해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작성법을 예시를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1월 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월에 우리가 첫 개원을 했다고 칠게요. 개원을. 이 시점이 개원 시점이라고 저희가 본다 이거죠. 자, 개원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는 당월 식재료비 및 간식비 입금액이 당연히 빵원이겠죠. 입금 자체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럼 빵원이고, 자, 우리가 이 당월 1월에 해당하는 식재료비 및 간식비 사용액은 1월에 모르잖아요. 2월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2월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액이 일십,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150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차액이 당연히 입금액 대비 차액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수준이죠. 자, 150만 원의 차액이 이제 마이너스가 났죠. 자, 그래서 요때 직원 식대의 총액을 보니까 일십, 100, 1000만, 10만 원이었어요. 왜냐면은 직원이 이제 계속 입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직원 식대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고 변경돼서 제일 마지막에 2월에 가서 요 내용을 보니까 40만 원 수준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40만 원인데 이때 사용액을 보니까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20만 원의 마이너스가. 자, 그러면 이 40만 원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거냐? 시설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복리후생비, 즉 기타 운영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나 본인 부담금으로 이 직원 식대를 지출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 직원 식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당근, 양파 뭐 해가지고 채소를 10만원어치 샀어요. 자, 10만원어치 샀는데 우리가 한 달에 이 4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요 40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자, 10만원은 이제 직원 식대로 썼다라고 그 현금 출납부상에다 직원 식대, 당근, 야채 뭐 그런 거 구매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이게 어르신을 위한, 입소자를 위한 식재료비와 간식비로 사용한 게 아니라 직원 식대로 사용한 부분을 우리가 증빙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금 출납부상에 직원 식대로 사용한 요 액수를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식재료비 자체를. 자, 그래서 40만 원을 원래는 직원 식대를 했는데, 자, 60만 원을 썼다 이거죠. 자, 그래서 2월에 가서 보니까 이제 입금액이 들어오겠죠. 1월에 입금액이. 1월에 그 직원 식재료비 및 간식비 입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160만 원. 왜냐면 2월에 중순에 가면은 1월에 대한 부분을 청구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160만 원을 이제 적게 된다 이거죠. 적었더니 결국에는 요 금액을 사용한 거를 2월 달에 1월의 부분을 작성해 보니까 10만 원이 남은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 식비에서는 20만 원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상황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직원 식대를 40만 원으로 잡았는데 사용액 자체에서는 6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회계에 입력할 때에는 만약에 현금 출납부에 직원 식대를 사용한 것으로 60만 원을 다 해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직원 식대로 사용한 금액은 6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 식대를 40만 원으로 잡았지만 직원 식대를 60만 원으로 쓰면서 20만 원을 더 쓴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입소자의 식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소자의 식대가 남았다고 하면은 2월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포함해서 소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서 이제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해요. 알았기 때문에 자, 2월에도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큰 차이 없이 150만 원의 식재료비 및 간식비가 입금이 되는 상황이었다. 자, 근데 쓴 비용을 보니까 지난달에 10만 원을 덜 썼기 때문에 이달에 160만 원을 써야 하는 실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비용이 이제 같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니까. 남는 금액이 없어서 같아졌고, 자, 보니까 이달에도 근무한 직원이 똑같아서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인데 지난달에 20만 원을 더 썼단 말이에요. 이때 더 썼기 때문에 이달에는 일시 100, 1000만, 10만 20만 원을 써도 되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직원 식재료비는 40만 원인데 1월에 60만 원 써서 20만 원 적자가 났으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달에 40만 원 쓰고 20만 원만 써서 20만 원을 남기면 결국에는 잔액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연금액으로 따지거든요. 연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1월 31일 날 썼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20만 원을 더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1월 31일 날 사놓은 거를 2월 초에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비용이 연동돼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발생해도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요 차액에 있어서의 합계는 0원으로 동일해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3월에 또 입소자분들께 식재료비가 12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120만 원이 입금했고 사용한 금액은 100만 원이 돼서 2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달부터는 직원 식대가 40만 원으로 동일한데 쓴 게 30만 원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을 4월 달에 이제 파악하지 않습니까? 3월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4월 달에 쓸 때에 우리가 지금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남아 있으니까 요 남아 있는 거를 포함해서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게 판단이 서야 되겠죠. 왜냐면 입소자가 몇 명인지 지금 우리가 딱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입소자 대비 20만 원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현금 출납부상에서 계속 그 지출이 되고 있는 식재료비의 상황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지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입소 당월 식재료비 및 간식비 입금액을 어떻게 작성하냐. 우리가 청구하고 나면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게끔 되죠. 그래서 청구를 하고 우리가 그 청구 명세서를 가지고서 보호자분들께 비용을 이제 안내를 드리죠. 안내를 드려서 그 비용이 실제로 시설 통장,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 입금된 걸 가지고서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에 식재료비 및 간식비의 합계 금액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4월에 거는 5월에 작성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고, 그래서 입금된 금액이 130만 원이었다. 더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월 식재료비 및 간식비 사용액은 우리가 현금 출납부를 정리해서 지금 기재하고 계시잖아요. 기입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입한 현금 출납부 상의 식재료비와 간식비의 합계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해 봤더니 120만 원이었더라 하면은 10만 원이 남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직원 식대 총액은 우리가 매월 근무표를 작성할 때에 직원 식대에 대한 직원 식대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이번 달에 누구 종사자는 며칠 근무할 거고 얼마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 두잖아요. 그래서 그 파악해 둔 거를 그 다음 달에 4월에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명이 근무했고 며칠간 먹었더라. 3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월에 만약에 36만 6천 원이었다. 자, 그런데 사용한 금액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할 텐데, 요 사용한 금액은 또 어디에서 하냐? 현금 출납부에 보면 적어 놓는다는 거죠. 현금 출납부에서 야채를 사든 고기를 사든 했는데 이 36만 6천 원어치에 대한 부분을 직원 식대라고 적어놔야 한다는 거죠. 그 현금 출납부에. 그래서 직원 식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현금 출납부에서 다 더해 봤더니 26만 6천 원이었다 라고 적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36만 6천 원, 일십, 백, 천만, 10만, 여기가 일십, 백, 천만, 10만. 그러면 10만 원이 남았다 그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누적은 보니까 3월에 10만 원, 4월에 10만 원 남아서 2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3월에 지금 20만 원 남고 10만 원 남아서 30만 원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2개월이 지속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식재료라는 거는 한 번 사면은 오래 기간 못 쓰거든요. 1년, 2년. 물론 1년, 2년 단위로 쓸 수 있는 식재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정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달, 3달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2개월 안쪽으로는 소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5월에 식재료비에서 더 써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20만 원이 입금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30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50만 원 수준으로 사용을 해 주어야 이 부분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직원 식대에 있어서도 만약에 42만, 일십, 백, 천만, 10만, 42만 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10만 원 남고 10만 원 남았으니까 결국에는 20만 원을 더 써서 62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겨지면서 쓰는데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더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죠. 못 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식재료비의 적정성이 지금 안 맞는다는 겁니다. 계속 남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식재료비 자체를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식재료비를 조정을 하려면 식재료비가 만약에 계속 남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식재료비를 낮춰야 될 거고, 식재료비가 모자란 상황이라고 하면 식재료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식재료비를 높이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고, 식재료비를 낮추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재료비를 올리고 낮추는 거에 대한 문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이제 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시설에서 보호자 회의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원은 정해진 그 보호자 회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소식지나 그런 것들로 안내를 하니까 유선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식재료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와 심의를 거쳐서 식재료비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보호자 회의를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회의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식재료비 부분을 변경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설에서는 식재료비 및 간식비와 직원 식대의 사용 현황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성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필요하시면은 전화 꼭 부탁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시설에서는 철저히 식재료비 및 간식비와 직원 식대를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